여드름은 호르몬에 의한 작용만 보면은 남성 호르몬의 양 곱하기 안드로겐 리셉터의 민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피지부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 양이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안드로겐 리셉터의 민감도가 중요하죠. 얘를 받아들여서 얼마나 활성이 잘 될 것이냐. 얘가 많아도 여기 잘 못 붙으면, 아니면 안드로겐 리셉터 양이 적거나 그러면 별로 활성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안 나고 그런 게 다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날 수 있죠. 남학생들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13세, 17세가 되면은 여드름이 폭발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8세에서 10세가 되면은 부신에서 DHEAS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얼굴에 T존이라고 하죠. T존. 이마랑 코 주위, 볼 쪽 여기까지. 여기에 피지샘이 엄청나게 많아요. 해부학적으로 유존에 비해서. 눈썹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마 전체도 T존이라고? 이마 전체가 T존이죠. 이렇게 T존인 거고 이렇게 U존인 거죠. 그래서 T존에는 이제 피지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신에서 이제 DHEAS가 많이 나오면 이거에 작용을 합니다. 이 S가 설페이트인데 얘가 떨어져 나와서 DHA랑 얘가 변성된 안드로스테네디온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T존에 있는 피지샘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얘네가 리셉터에 부착한 능력이나 이런 거는 많이 낮은데 워낙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T존에 있는 피지샘이 발달하면서 T존에 좁쌀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나이 때.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난소랑 정소가 발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12세 이상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얘가 DHT라는 게 됩니다. 이걸 바꿔주는 게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건데 이게 유명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탈모 치료제가 아부다트 프로페시아이죠. 걔네가 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차단해서 DHT로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DHT는 효소 활성이 DHEA나 안드로스테네비온보다 100배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강력하게 이 안드로겐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피지샘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게 한다. 키운다. 그래서 이제 12세 이상이 되면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DHT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지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반응하는 존이 U존. 처음에는 T존에서부터 여드름이 시작하지만 결국 턱까지 내려오게 되고 U존에 있는 피지샘들의 특징은 리셉터의 민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다는 거는 조금만 변화해도 자극이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T존에 있는 피지샘들이나 이제 모공 쪽은 넓기 때문에 분비가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다. 근데 턱 쪽은 모공이 별로 넓지 않잖아요. 피지 분비에 나오는 구멍이 되게 좁고 가늘어요. 모공이 좁고 가늘다. 피지가 나오는 길 자체가. 그래서 피지가 조금만 늘어나도 금방 막히고 여드름이 깊게 생기는 거죠. 그만큼 조직이 깊은 부위부터 파괴될 수 있으니까 흉터가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형 여드름도 호르몬이 좀 밸런스 평형을 찾았을 때 T존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U존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드름 계속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생리하기 전에 흰밑에 여드름이 자주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에스트로겐은 이제 항안드로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피지를 줄이고 여드름을 수호하는 수호대입니다. 여드름 수호대. 여드름을 안 나게 해요. 근데 이제 배란기가 지나면서 황체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죠. 여드름 수호대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루테나이징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모공을 좀 붓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되는 거고,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5알파 리덕테이즈도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황체기부터는 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란이 끝나고 황체기로 넘어가면은 여드름이 악화된다. 근데 이제 그것의 정도랑 이제 민감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악화되는 사람도 있고 악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DHT가 붙어서 피지샘을 자극하는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 윈레비 크림을 쓸 수 있는 거고, 원인과 상관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소트리티논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조기 골단 폐쇄. 그러니까 이제 이소트레티논의 부작용 중에 뼈가 덜 자란다는 공포감 때문에 여학생들은 만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면 키가 이제 멈추죠. 남학생들은 보통 이제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면은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연령이 지나고 나면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이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기골단 폐쇄가 그렇게 흔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소트레티노인을 수천만 명이 먹어왔는데 41건 정도 보고가 됐어요. 41건. 엄청나게 드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소트레티노인 때문에 이 41건이 다 생겼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드름 치료 때문일 수도 있고 이소트레티논이 항암제처럼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같은 걸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다리가 아파. 다리 통증이 생겨서 검사를 하는 중에 골단이 폐쇄됐네? 골단이 융합됐네?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본인의 유전적인 요소나 성장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 41건 보고된 거가 이소트레티노인 때문이다라고 알기도 어렵고 보통 흔한 부작용이 이제 두통 있을 수 있고 이제 근육통, 관절통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관절통이 생기면 이게 생기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을 중단해야죠. 반대로 이제 관절통이 없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 최저 용량이 0.5mg/kg이에요. 만약에 60kg다. 30mg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소트레티논이 이제 10mg 하나니까 3알을 먹는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먹었을 때 또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여드름약 치료할 때 하루에 1알 내지 뭐 이틀에 1알 이런 식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이 하루에 3알 먹는 것보다 훨씬 저용량이고 이 용량에서는 조기골단 폐쇄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을 것 같은 학생들은 좀 미리 먹이는 게 좋을 수 있고 그게 정 불안하면은 결국 레이저 쪽으로 가야죠. 레이저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레이저 할 시간이 없거나 경제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이소트레티논을 좀 먹이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렇습니다.